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얼마 전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20대 국회의원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선 분이 계십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표창원 전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20대 국회가 끝나고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SNS를 보니까요. 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로 활동합니다. 이렇게 쓰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 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는 제가 2014년 4월에 창립을 했고요. 네. 쭉 활동을 하다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중단했었어요. 이제 정치를 제가 그만뒀기 때문에 다시 재개를 하는데 범죄 수사, 프로파일링, 범죄 예방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저술, 출판, 교육 사업도 하는데요. 네. 교육은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과학 수사, 추리, 프로파일링 관련해서 체험전을 하기도 하고 캠프를 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른이나 학생 혹은 예비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파일링 전문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 제가 앞서 소개를 드렸는데 표창원 대표님 이렇게 호칭을 정해도 될까요? 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책 셜록을 찾아서 이 책이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꽤 장난꾸러기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이 셜록 홈즈 때문에 바뀐 게 굉장히 많으시다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제 모습은 말 그대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네. 좌충우돌 또 싸움꾼이기도 했고요. 좀 가슴 속에 분노가 좀 많았어요. 에너지가 좀 많으셨다는? 네, 에너지가 무척 네. 많았는데 그것이 이렇게 통제가 되니까 학교라든지 집이라든지 어른들 또는 형들 이러한 이런 싸움으로 많이 분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난치다가 이런 저런 장독대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많이 깨뜨리기도 많이 하고. 깨먹으셨군요. 네. 네. 그러다가 제가 만난 게 어린이 문고판 셜록 홈즈 스토리였어요. 예.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저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낀 거죠. 책 속의 셜록 홈즈는 그런 감정을 잘 절제하더라고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논리로 또 추리로 조사로 수사로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진실을 발견해내고 악을 응징하고 거기에 사실 처음엔 제가 충격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따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해졌고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갑자기 모든 것들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네. 방향성, 지향성 이걸 폭력 내지는 싸움 혹은 몸으로 행동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기다려보고 또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고 네. 또 공부를 하거나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그러한 태도들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 셜록 홈즈 때문이었죠. 와, 그렇군요. 책 한 권이 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게 막 싸움도 많이 하고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공부도 잘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모범생? 이러셨던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좀 경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는 좀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죄송하죠. 저 때문에 무척 많이 힘드셨으니까. 그래요? 어떤 네. 점이요? 우선은 말썽을 많이 피우고요. 그 다음에 말썽을 피우고 나서도 저 나름대로의 논리로 선생님께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항변하는 일도 많았고요. 이 논리가 너무 치밀해서 반박이 힘들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의도가 좋았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예를 들어 꽃병이 깨졌다든지 또는 친구와 싸웠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결과는 나빴지만 의도는 좋았고 과정상의 이런 좀 원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은 당황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결과가 나빴고 문제가 생겼으니 형평성 차원에서도 네. 그리고 일벌백계라는 원칙에 부합해서도 저한테 이제 벌을 주셔야만 했었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무척 좀 힘드셨죠. 고3 때 정말 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폭탄이 터졌다면서요? 예. 지금 아마 그런 사고가 났으면 예. 언론 방송에 막 보도되면서
엄청나게 문제아로 전국적으로 아마 낙인이 찍혔을 거예요. 그나마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아서 잘 넘어갔는데요. 문제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부반장이었어요. 네. 사흘 동안 이제 체력장 시기죠. 예. 근데 첫날은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체력장 시험을 쳤고요. 네.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는 우리 반에서 남아서 공부를 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그 뭐 운동장 규격이 맞지 않거나 이런 학생들이 와서 체력장을 치르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에 대한 그 기록 감독을 하시는 네. 이런 일정이었어요. 고3 뭐 늦여름 초가을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공부하기 싫죠, 덥고. 예.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때 부반장이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사명 의식이 막 솟구쳤고 그때 축구부였던 친구 한 녀석이 저한테 왔어요. 네.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했는데 우리가 뭔가 깜짝 놀래켜주는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온 거예요. 예. 너무 좋겠어. 저는 바로 호응을 했고 예. 어떤 거 할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축구부니까 그 체육부 창고 같은 사무실에 경기용 화약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뱅스 달리기 땅 하는 소리 네네. 나는 거 화약 있잖아요. 또 볼펜심 있잖아요. 네. 다 쓴 빈 볼펜심 여기에 이제 화약을 채워넣어서 심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빵 터트리면 소리가 대단히 크게 나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랄 거고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던 거죠. 의도는 진짜 좋았는데. 예, 좀 엉뚱했죠. 근데 그게 제 손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한 3개 정도가 네.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해지고 네. 온 제 손과 이 앞면은 피로 다 물들어 있고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느낌이 없었죠. 네. 멍하니 이런 거의 뭐 무의식 상태 같은 상태였는데 너무 큰 소리가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반 친구들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데 마치 그 만화 영화 속의 슬로우 모션처럼 네. 대단히 느리게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귀에 순간적인 그런 네. 청력 마비 상태가 와가지고 전부 막 눈은 이만큼 커져 있고 입은 이렇게 벌어져 있고 엄청나게 놀라고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네. 제 손가락 쪽을 막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봤더니 손가락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있고 완전히 피바다하고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정신이 조금씩 돌아온 뒤에 제가 했던 첫 마디는 네. 절대로 우리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라. 그 와중에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와중에요? 예, 다행히 신경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살았었군요. 예, 다행이네요. 좀 일단 궁금해지는 게 고3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손 다치고 했는데 뭐 이렇게 경찰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그 사이에 계기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을까요? 뭐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셜록 홈즈에 매료됐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고 이건 네. 하나의 로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늘.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어떤 목표로 바뀌지는 않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좀 거리가 멀거든요. 네. 도대체 셜록 홈즈가 현실에서도 가능한 건지도 잘 몰랐고 우리나라는 또 탐정이 없고 이랬잖아요. 없고요. 네. 예. 그리고 경찰관이라는 존재와 셜록 홈즈가 이렇게 저에게는 매칭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된다, 경찰이라는 것을 내 직업으로 삼는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3 때 이 사고가 난 뒤에 네. 어쨌든 저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왔던 건 부모님께 끼친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병원에 입원 그 막 의리의리한 종합병원에 제가 한참 동안을 입원해야 했었고 수술도 몇 번이나 해야 네. 했으니까 뭘 어떻게 내가 이걸 갚지?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때 떠오른 게 대학 등록금이라도 좀 안 들어가게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돈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전혀 네. 그런 유형의 대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몰랐었었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가져온 팜플렛들, 입시 이 정보가 담긴 이 전단이 있잖아요. 네. 쭉 뭐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그냥 딱 하나의 팜플렛이 그대로
제 마음을 이게 사로잡았어요. 예. 그냥 꽂힌 거죠. 그게 뭐였냐면 맨 위에는 조국 정의 명예라는 세 글자가 딱 박혀 있고요. 세 단어가. 그 아래는 캠프파이어 하는 사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는 뭐 제 평생 하나의 뭐 가치이고요. 명예란 거는 늘 아버지가 강조하시던 거였고, 또 조국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전체가 늘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가치였거든요. 그 세 단어는 그냥 그대로 바로 나를 위한 대학이 여기 있었네 라고 이제 사로잡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캠프파이어의 사진은 낭만. 대학의 낭만과 같은 뭐 그런. 예, 예. 사실은 제가 사관학교는 좀 조금은 이제 경계를 많이 했죠. 너무 엄하고 너무 이제 대학이 아닌 군대 같은. 그랬는데 이제 경찰대학의 표지는 전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속았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뭐 제가 좋아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갈래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네. 그 말씀드렸더니 이제 제 아버지께서 꿈도 꾸지 마라. 왜요? 여기는 너 같은 애가 가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첫째, 여기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다. 전국에서 내로라는 수재들만 모였고 거의 각 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는 애들만 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도 일부만 선발돼서 들어가는데 네. 이 고3이 지금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네 녀석이 어디 꿈도 꿀 수 있는 데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는 경찰대학은 그야말로 준법의식, 윤리의식, 네. 이게 아주 높은 학생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이 사고치고 여기 누워있는 놈이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예.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역시 또다시 오기가 발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기간 동안 평생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출혈도 많고 수술도 받은 상태에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 링거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링거병이 바닥에서 이제 깨지면서 사실은 그게 전부 수액이지만 혈액과 합쳐지면서 그 모든 양이 핏빛을 띠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닥이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다른 환자들 놀라고 막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제 차트에 간호사 선생님이나 그런 뭐 인터넷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니까 제 차트에다가 이 환자는 절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이렇게 쓰셨었어요. 와,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로 공부를 해서 경찰대학 1차 시험 어떤 원서는 냈어요. 네. 원서 내고 시험이 닥쳤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입원 상태였고 오른손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거야 객관식으로 그냥 왼손으로 표기만 OMR 카드에 표기만 하면 되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왼손으로 아무리 연습을 무척 많이 했지만 여전히 속도가 무척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절망감을 마지막 시험 직전까지 결국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걸 느끼면서 안 되겠구나라는 절망감을 크게 느꼈었는데, 막상 시험을 보고 나서 마음을 싹 비웠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와, 진짜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랄까 뭐 숙명, 운명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합격하게 됐죠. 최종 1, 2차, 3차 시험까지 거쳐서. 와. 근데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경찰대에서도 또 가만히 있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4학년 선배를 폭력으로 신고를 하셨다고요? 네. 이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2학년 때죠. 우리가 2학년 때인데 경찰대학도 뭐 엄하고 규율도 세고 그쵸. 체력 훈련, 또 경찰 훈련, 무도 훈련, 거기다가 일반 대학의 한 1.67배에 달하는 수업. 상당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 중에 축제 기간이 거의 이제 발산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캠프파이어. 모닥불 있고. 그게 축제 마지막 날의 전형적인 행사였고요. 그러니까 그 축제 기간만 술을 마실 수가 있었고. 그래요? 다른 때는 전혀 술을 못 마시고요. 술을 못 마셔요, 대학생인데? 네. 금주금연. 그때 이제 그런 그 술을 판매하는 소위 뭐 대학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그런 주막 같은 거 막 주막 같은 하잖아요. 거 운영하는 것이
2학년들의 권리였어요. 그걸 그 신청해서 동아리 빌려 신청을 하는데 신청해서 운영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우리 같은 동급생이죠. 그 친구가 딱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났는데 4학년 선배가 와서 술을 달라고.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마구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예, 이 친구가 그걸 아무도 본 사람은 없고 어두운 그런 판매에 대해서 혼자 당한 거라서 네. 억울해하고 있다가 더구나 이제 경찰대학은 위계질서가 대단히 세고 강하고 선배는 거의 뭐 하늘 같은 존재이고 네. 그런데 그 선배에게 당한 이 폭행 때문에 자기는 이제 마음이 찢어지고 이 그쵸. 자존감이 엄청나게 손상당하잖아요. 폭행을 당하면. 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좀 그런 거니까 어쨌든 사람은 제대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친구분이.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눈물로 이제 하소연을 하고 근데 그 가해자가 누구냐 했더니 저를 제일 소위 말해서 예뻐하고 저에게 제일 잘해주던 선배였어요. 그래요. 그 선배가 또 입학 성적도 1등이었고 네. 아주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4학년이니까 곧 졸업할 텐데 네. 순간 조금의 갈등이 있었지만 폭력은 폭력이고 또 저와의 관계, 저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상관없이 네. 또 그 사람의 현재 상황, 졸업을 바로 앞둔 4학년 이대로 나가면 미래가 창창한 전망이 좋은 이러한 사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소거시켜버리고 네. 학교에 신고를 했어요. 쭉 서면으로 쭉 작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서면으로 신고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 신고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4학년 선배들이 줄줄이 이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회유하려고. 예. 저만 이제 차고였다. 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보상복구된다. 그렇죠. 이거죠. 철회하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되니까 그때마다 이제 죄송합니다. 뭐 선배님이 저에 대해서 잘해주신 거 다 알고 저와의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해드려야 되지만 그건 공적인 사안이고 폭력 행위이고 규율 위반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 이것을 뭐 처리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선배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유를 하시다가 결과적으로 이놈은 절대로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시고 결국은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됐고 예. 그 선배는 중징계를 받았고 결국 그걸로 결국 졸업은 했고 경찰관 경위로 임관이 되셨지만 몇 년 후에 그 징계가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경찰대학 그 졸업생들은 네. 학창 시절의 징계가 경찰관이 된 이후에도 따라다녀요. 그래서 늘 이제 그 승진 경쟁이 있을 때마다 마이너스 요소가 작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네. 미래가 자기가 꿈꾸던 그런 아주 그 초고속 승진의 길은 막혔다는 것을 계획이 판단하고 좀 틀어졌다 생각을 했나 보네요. 예, 그리고 이제 경찰관직을 사직을 했어요. 경찰을 떠났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분께 상당히 좀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공적으로는 도저히 그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그분이 나중에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졸업해서 일수에 나갔을 때 예. 제가 근무하는 곳을 일부러 어딘지 수소문을 해서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받았더니 본인이 그 경찰관 그만두고 나간 건 알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때문이야 알고 있지? 그래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담 갖지 마, 너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경찰대 재학 시절에 정직하지 못한 대처로 인해서 뭔가 곤욕을 좀 치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시 축제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그 네. 축제가 뭔가 사건 사고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3학년 때 이제 제가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랭귀지 아카데미라고 네. 모의 인터폴 총회를 축제 때 열기로 한 거예요. 와. 그래서 무척 많은 준비를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한남동에 있는 외국 공간들을 찾아가서 그 나라의 고유 의상들을 빌려왔어요. 와, 그러셨군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뭐 멕시코, 뭐 각국의 의상들을. 왜냐하면 그런 비주얼 효과가 나야 이게 모 인터폴 총회가 느낌이 더 살잖아요. 느낌도 살고 예. 학생들이 와서 보고 싶어질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추구했던 건 재미와 의미거든요. 대성황을 이뤘고 그 대강당에 가득 찼고 모두가 막 박수치고 웃고 잘 마무리가 됐어요. 예.
문제는 그 의상들을 다시 제가 전부 반납을 하러 한남동에 가서 네. 쭉 한 집씩 다니면서 감사 인사 드리고 반납을 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렇게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뭔가 허전한 게 느껴진 거예요. 뭘까 생각을 했더니 제 손에 들려 있어야 할 경찰대학 정복 가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 나라 의상들을 들고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할 테니까 제복을 입고 다니는 건 또 보기 별로 안 불편했을 수도 좋거든요. 있고. 예, 불편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다방 같은 이런 곳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정복을 사복으로. 네. 그래서 정복은 딱 개에서 007 가방, 이 제복 가방에 넣고 예. 그걸 같이 들고 다니면서 옷을 하나씩 반납을 하나 하러 반납을 한 거죠. 가는 거군요. 예. 그러면 그 나라 의상들은 반납을 하지만 제 정복이 들어가 있는 가방은 제 손에 들려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네. 당황하게 되고 바로 그냥 버스를 타고 있다가 스톱! 소리를 지르고 기사 아저씨 차 좀 세워주세요. 그러고 그 차 안은 전부 뒤졌어요. 혹시나 제가 정신없어서 지쳐서 버스 안에 살짝 놓쳤을까봐 또 버스가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네. 그 모든 승객들께서도 같이 찾아주시고 못 찾는 거예요. 예. 아이 가방 007 가방 까만 가방이에요. 그랬더니 막 밑에도 보고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류장도 아닌데 바로 그냥 내려달라고 내렸어요. 그럼 거꾸로 이제 뛰어 올라가서 네. 역순으로 갔던 아이고. 집들을 전부 찾아가서 혹시나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죄송한데 혹시 제가 여기 이 가방을 두고 오지 않았냐 했더니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학교 근처에서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갔죠. 그래서 학교 대표 전화를 누르고 교환에게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이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1번은 학교 당국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고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래서 내가 정보를 잃어버렸습니다라고 그대로 신고를 하면 거기에 걸맞는 이제 징계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네. 유혹이 이걸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네.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 그리고 그다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가 막 생겨나는 거죠. 네. 2번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 같은 동급생들끼리 근무를 서는 당직실이 있어요. 그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1번을 눌렀어야 하는데 2번을 선택을 해서 당직실로 연결이 됐고 네. 그 친구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내 방에 가면 여분의 정복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갖다 달라. 전문 앞으로 가져다 달라. 그걸 받아서 밖에서 다시 갈아입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신고를 마치고 네. 들어온 거예요.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거죠. 네. 하지만 언제 다시 이 제복이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누군가 찾으면 또 반납을 했을 그렇죠. 수도 신고를 있잖아요. 하고. 예. 초조와 불안 속에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3달이 지나갔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사건은 끝이 났다. 안심. 갑자기 네. 4학년 선배, 그 당시 제가 3학년이었고요. 네. 4학년 선배들 중에 명예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저를 부른 거예요. 너희 기회를 주겠다. 스스로가 너의 명예 위반 사실을 한번 밝혀봐라. 네. 역시 그때도 사실은 제대로 된 선택을 했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도와줄게. 혹시 꼭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게 있지 않니? 그럼 당연히 그러면 이제 딱 그게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미 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앞선 대답에 구속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니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세 번째, 분명히 네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 없어? 저는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네.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말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예, 예. 네. 학교 네. 측에다가 퇴교 권고를 하셨어요. 퇴교요? 예, 이런 비윤리적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예. 위험하고 그런 학생은 절대로 경찰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경찰대학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요지 논지를 다 네. 써서 퇴교 권고를 한 거죠. 그 권고대로가 되었으면 저는 거기서 이제 경찰대학은 그만뒀을 테고 길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 위에 이제 그런 명예위원회의 징계 공고가 있게 되면 정식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네. 학장을 포함한 교수님들이 참가해서 그 결정을 내리시거든요. 네. 근데 그 결정 과정에서 평상시에 제가 워낙 뭐 강의에 열심히 참여하기도 하고 모든 그 공식적인 기록은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모범생. 예. 이 한 번의 잘못으로 퇴교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쨌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감형이 돼가지고 3주간의 이제 감금 네. 조치로 대체가 됐는데 제 그 어떤 자존심과 명예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무척 아팠고 자괴감을 느끼게 됐고 네. 반성과 속죄 그리고 이후로는 그 경험을 토대로 대신에 저는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람이 잘못을 할 수는 있는데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일찍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라는 예. 것을 커다란 교훈으로 얻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 경험 자체가 네. 부끄럽긴 하지만 감추고 싶지 않고 제게는 무척 약이 된 그런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창원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어린 시절 셜록 홈즈를 동경했던 소년이 이제 경찰대에서 꿈을 이루는 장면, 영화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표창원 대표님이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